지루성 피부염을 현재 앓고 있고 주사로 진행되는 경우는 뭘까요? 즉 지루성 피부염이 80% 정도 이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굴이 가렵고 붉고 한 상태가 지속이 되는데 이때 혈관에 염증이 생기거나 신경에 염증이 생기죠. 그러면 주사 피부염이 끼는 경우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홍조형 타입이라든지 구진형, 습진형, 감염형 타입인데 이 중에서 지루성 피부염이 홍조형 타입이 오래된 경우에 주사 피부염을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얼굴 피부염이 생기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붉어지고 가렵고 따갑고 피부에 자결감이 생기고 상열감도 생기거든요. 그런 피부 질환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죠. 지루성 피부염, 얼굴 아토피, 그리고 주사 피부염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잘 모르지만 내용 자체가 밝혀지지 않는 미지의 질환이 바로 주사 피부염입니다. 주사 피부염은 진단도 어렵지만 치료 방법도 딱히 없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피부과를 가도 주사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줍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리고 주사라고 진단을 했지만 치료 방법이 딱히 없다라는 얘기를 듣죠. 그래서 항생제만 몇 년씩 먹거나 외용제, 로섹스 같은 약들을 몇 년씩 쓰거든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잘 안 낫죠. 그래서 선택하는 게 레이저 치료인데, 레이저 치료를 해도 주사 피부염이 썩 만족스럽게 낫지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금방 나을 것 같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히고 썩 만족스럽지 못한 치료가 바로 주사 피부염입니다. 굉장히 흔한 질환이지만 완치는 물론 치료조차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항생제를 몇 년씩 먹지만 만족스럽지 않아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다면 주사 피부염은 이렇게 흔한데 왜 낫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주사 피부염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주사 피부염이 선행질환이 지루성 피부염을 갖고 있거나 과거에 앓았던 경우에 주사 피부염으로 진행되는 거, 즉 지루성 피부염이 있고 주사가 끼인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사 피부염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인데, 주사 피부염이 단독으로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지루성 피부염을 앓았는데 현재는 지루성 피부염이 미약해서 증상 자체가 심하지는 않고 주사가 주를 이루는 경우죠. 두 경우 모두 중심에는 지루성 피부염이 껴있는 거죠. 지루성 피부염을 현재 앓고 있는데 주사가 낀 경우, 지루성 피부염을 과거에 앓았는데 주사로 진행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지루성 피부염의 80% 정도 비율인데 주사가 20% 정도, 혹은 지루성 피부염이 20%인데 주사가 80%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치료가 무난하게 잘 되는 질환이죠. 그렇다면 주사 피부염이 치료가 안 되는 건 당연하게도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사 피부염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과거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었거나 지루성 피부염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루성 피부염에 의해서 신경 혈관의 염증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간혹 모낭충이 이상 증식하는 경우를 주사 피부염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사 피부염을 정의하고 실제 진단과 치료를 하면 치료도 굉장히 심플해지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볼게요. 지루성 피부염을 현재 앓고 있고 주사로 진행되는 경우는 뭘까요? 즉 지루성 피부염이 80% 정도 이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굴이 가렵고 붉고 한 상태가 지속이 되는데 이때 혈관에 염증이 생기거나 신경에 염증이 생기죠. 그러면 주사 피부염이 끼는 경우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홍조형 타입이라든지 구진형, 습진형, 감염형 타입인데 이 중에서 지루성 피부염의 홍조형 타입이 오래된 경우에 주사 피부염을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점점 더 지루성 피부염이 아닌 주사로 영향을 띈 경우는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가렵고 따가운 증상만 남는 신경성 주사로 동둥 떠다니는 거죠.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보시면 돼요. 즉 지루성 피부염 홍조형 타입에서 혈관이 확장되고 신경이 과민해지는 상태, 즉 주사 피부염에서 ETR 타입이 진행되는 경우죠.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에서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진형 타입이죠. 이 구진형 타입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루성 피부염에서 여드름양 발진이라든지 작은 구진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때 피지 분비량이 많아집니다. 이때 모낭충이 이상 증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가렵고 따갑고 스물거리는데 모낭충이 이상 증식을 해서 PPR 타입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불청객인 스테로이드제를 과용으로 사용했을 때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몇 년씩 스테로이드를 발랐더니 얼굴에 혈관이 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성 주사라고 하는 경우인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루성 피부염이 오래됐을 때 스테로이드를 써서 낫지 않고 오래된 경우입니다. 스테로이드성 주사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약해지고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혈관의 단백질 합성이 안 되니까 늘어나 버린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인 주사 피부염이 더 많은 경우는 뭘까요? 지루성 피부염을 과거에 앓았거나 지루성 피부염이 거의 미약한 상태가 됐을 때 주사 피부염이 염증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주사 피부염이 주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딱 봤을 때 피부염의 소견은 별로 없는, 습진이 별로 없는 상태인데 얼굴에 염증이 더 많이 나고 붉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이 타입이 대표적으로는 PPR 타입이라고 하는 거죠. 고름 물집형 주사가 주사 피부염에서 가장 심한 형태이고 완고한 형태인데 이게 지루성 피부염은 줄어들고 주사 피부염이 더 왕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루성은 20% 정도, 주사가 더 왕성해지는 형태가 되겠죠. 대표적인 게 모낭충이 이상 증식했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모낭충인 거죠. 모낭충이 아무 때나 피부염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피부염이 오래됐을 때 모낭충이 이상 증식하는 경우죠. 이때 불청객처럼 염증을 만드는데 이게 고름 물집형 주사 형태로 증식을 하는 거죠. 갑자기 심해지니까 환자분들이 여드름인가라고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고 지루성 피부염이 더 심해졌나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 거예요.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데 왜 모낭충을 쉽게 증식할까라는 건데 이것 역시도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이해를 하면 쉽게 알 수가 있죠. 모낭충은 원래 각질 형성 세포가 죽어서 나오는 각질이나 피지를 먹고 사는 기생충이죠. 우리 피부의 청소부 같은 것이죠. 정상인들도 대부분 갖고 있는 그런 기생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낭충은 모낭 안에 기생하는 정상적인 기생충인데 이게 이제 절지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찐득이에 속하는 동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거미처럼 생겨 있죠. 보면 무시무시하긴 한데 그렇게 나쁜 기생충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서식하는 모낭충은 보통 두 가지죠. 데모덱스, 폴리클로룸이랑 브레비스가 있거든요. 뭐 길이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거든요. 긴 놈과 짧은 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0.3에서 0.4mm 정도가 있는 폴리클로룸 그리고 좀 짧은 0.1에서 0.2 정도의 사이즈가 아담한 형태가 인간에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정상인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상인에게도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밀도 차이가 갑자기 증가하는 거죠. 이상 증식하는 게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인들은 보통 1cm, 1cm, 단위 cm당 한 마리 이하가 검출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모낭충이 이상 증식되는 경우는 10마리 이상 검출되는 거죠. 그럼 얼굴에 몇천 마리가 있을 수도 있고 몇백 마리가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모낭충이 왜 문제일까요? 이건 이 자체로 이상 증식했을 때 피부에 문제를 나타내는 거죠. 모낭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데모디도시스라고 하는 건데 원래부터 이상 증식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을 유발하는 거죠. 그걸 바로 통칭해서 모낭충증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PPR 타입의 주사 피부염을 더 악화시키죠. 얼굴에 홍반성 구진들과 농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드름처럼 염증을 만들죠. 그래서 데모덱스에 의한 여드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면 구주염이라고 해서 입 주변에 자잘한 여드름 같은 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모낭충에 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작은 점같이 생긴 모낭 비강진 형태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지루성 피부염과 모낭충이 결합됐을 때 주사 피부염으로 진행되는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모낭충이 지루성 피부염에서 이상 증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루성 피부염 상태에서 각질과 그로 인해서 쌓인 기름진 피부 형태가 모낭충이 먹기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각질이 많아지고 피지가 많아지니까 모낭충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에 의해서 모낭충이 더 이상 증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보습제, 두툼한 크림 같은 걸 많이 쓰게 되면 모낭충이 더 살기 좋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에나멜 성분이 다량 함유된 선크림 같은 것들을 자주 발라주면 모낭충이 더 이상 증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습제를 많이 바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낭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물세안만 하는 경우도 모낭충이 증식하죠. 피지가 제거가 안 되니까 모낭충이 이상 증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낭충이 이상 증식하는 경우는 레이저의 무분별한 사용도 영향이 큽니다. 레이저 같은 경우에 민감성 피부에 사용했을 경우 피지선을 파괴하거나 피부 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죠. 이게 지루성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때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세균총이 무너지는데 이때 기생충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들어봤을 건데 장내 세균총만 있는 게 아니라 피부에도 세균총이 존재하는데 이게 무너지게 되겠죠. 이때 모낭충이 이상 증식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을 때도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모낭충이 더 증식하는 경우가 많죠. 피부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니까 모낭충이 더 증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사 피부염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요인입니다. 이 습진성 질환을 빨리 치료를 해서 멀쩡한 피부로 만들어야만이 주사 피부염으로 진행되지 않거든요. 이게 오래됐을 때 피부염에 의해서 혈관의 염증이 심해지고 신경의 염증이 심해지고 그리고 모낭충도 이상 증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사 피부염으로 진행을 해서 피부가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받고 주사 피부염으로 고통받게 된다는 걸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묘한 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서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